모레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박근영 씨는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훗날 역사의 평가는 어떨지. 두 가지를 여쭤보겠는데 먼저 이거 하나 간단히 짚겠습니다. 1심 선고 출석 여부. 그리고 뭐 거의 다 안 나온다고 그러실 것 같은데 나올 것 같다는 분 있으세요 혹시? 없죠. 다 없죠. 그러면 출석 않는 이유만 간단히 먼저 짚어주십시오. 여전히 불출석 박 전 대통령. 미리 보는 1심 선고. 하지만 불통의 아이콘 아니냐. 오는 6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선고가 이루어집니다. 카메라는 넉 대가 있습니다. 재판부를 비치고 검사 변호인석만 촬영합니다. 그리고 법정에는 경위 수십 명이 배치돼서 돌발 사태에 대비할 것이라고 하지요. 국선 변호인 조현권 변호인을 비롯한 변호인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국선 변호인들이.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은 재판 생중계 원치 않는다라고 했지만 법원은 생중계를 결정했고 불출석 가능성이 지금 크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 사선 변호인이죠. 도태호 변호사가 선고 전체를 생중계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인권이 있다. 구경거리 만들지 말라. 박근영 씨는 생중계라니요. 결과만 알면 되는 것. 무죄라고 생각해요.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괴롭기만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해드리겠다는 각오로 노력해 왔는데 이렇게 정반대의 결과를 낳게 되어 가슴이 찢어지는 느낌입니다. 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 생중계 결정은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불러일으킨 당사자이자 우리 국민 대다수가 촛불 집회에 참여했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공공의 이익을 판단의 근거로 한 것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법원의 생중계는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보편적 상식을 확인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민주주의의 장인 것입니다. 6일 TV로 생중계된다고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허가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죽을 죄를 지은 죄인이라고 하더라도 보호받아야 할 최소한의 인권은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근자에서 쫓겨난 전직 대통령을 더 이상 저작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려 하지 말기를 문재인 대통령에 부탁드립니다.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법 앞에 절대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네, 이건 김광덕 전 부장님도 그냥 순서대로 쭉 짧게 코멘트하고 넘어가시죠. 네. 네. 어쨌든 뭐 결론은 출석하지 않는 거로 될 것 같고요. 예. 그 이유는 뭐냐? 어차피 이번 재판을 본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법리 재판이라기보다는 정치 재판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차피 가서 창피당하기 싫다. 예. 두 번째는 어차피 가봐야 네. 최순실 가나 안 가나 최순실 이상의 형량 20년 이상 징역 이상이 나올 텐데 대세에 지장 없다 가나 안 가나 그런 알겠습니다. 판단인 것 같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님. 예, 저도 뭐 비슷한 말씀인데요. 일단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 그다음에 재판도 굉장히 무의미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선고 결과도 뻔하다 이미 짐작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마나다. 굳이 출석할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여기 전에 그새 또 그림을 그리셨네요. 네, 어떤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어느 피고인이든지 자신의 어떤 구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 법 앞에서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왜 자기 재판인데 안 나가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해서 그런 얘기 하는 걸 거예요. 그러나 본인은 볼 때는 이게 자기 재판이 자신한테 공정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고 그래서 아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게 제가 좀 잘못 썼어요. 법인데 검이라고 썼어요. 하도 검찰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재판관을 이제 상징한 건데 이 재판관은 왜 그 눈을 가리고 천칭 한쪽에 법 한쪽에 양심 그것을 저를 재는 그런 주체인데 이 재판관이 좀 법과 양심 앞에 공정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금방 상당히 속도감 있게 그리시네요. 시청자들이 만나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미리 그리고. 예. 뭐 저는 이게 헌신을 다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질문 드리고 바로 그리고 안 내주면은 하여튼 제가 그냥 상당히 실망하죠. 알았어. 노예 변호사님. 누가 물어봤냐고요, 진짜. 제가 빨리 얘기하고 예. 10초라도 넘겨드리겠습니다. 예. 논리적으로 당연히 모순이겠죠. 그동안에 재판을 보이콧하고 믿지 않았는데 갑자기 선고를 나온다는 것 스스로? 자체가 모순이다. 그러면 오히려 말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 또한 생중계를 한다는데 특히 더더군다나 나올 수가 없죠. 본인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필 답변서를 이미 낸 상태이기 때문에 세 번째 출석은 당연히 실익이 없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변호사나 지지자들에게 보내는 또 메시지도 있습니다. 나에 대한 이런 정치적 보복이나 희생에 대해서 당신들이 좀 바깥에서 장외투쟁을 좀 해달라. 난 의연하게 대처하고 이런 있다.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처분 신청은 잠깐 좀 짚어주세요. 지금 도태우 변호사가 이제 사선 변호인으로 활동했던 분인데 네. 지금은 활동 안 하죠. 도태우 변호사는 현재 민사소송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민사소송을 맡고 있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이 가처분은 아마 도태우 변호사가 스스로 먼저 제안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말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지만 이 가처분 신청해도 사실은 저는 당연히 기각 결정이 나올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 예. 공공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을 따져서 상당히 그렇게 법원이 심사숙고한 결정한 거예요. 끝에 나온 거기 때문에 예,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무의미한 행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양무석 박사님. 예, 저는 뭐 창피해서라고 썼는데 그 내용이야 뭐 네. 그 노영희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썼는데요. 지금 방금 그 영상 화면을 보면서 저작거리에 구경거리고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고 했던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 이야기에 대해서 꼭 한 가지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방송을 하는 부분도 대부분의 규칙 개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꼭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요. 국민의 관심과 공익적 사안이 컸었을 때 중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저작거리의 구경거리로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고 국민의 관심뿐만 아니고 말 그대로 헌정을 중단시켰던 중대 범죄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역사적 교훈과 현실적 교훈을 주는 것과 또 하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예. 충족시켜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만 제발 쳐다보지 마시고 국민들의 분노와 헌정 질서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묻는 그러한 태도들도 김성태 예. 현 원내대표가 좀 갖고 봤으면 좋겠다 이 말 꼭 하고 싶습니다. 송문희 교수님. 그 창피해서라고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조금 참 다른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심리학 용어로서 그 최고의 기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사태가 이렇게 되었음에도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에 대한 생각이 조금 없으시지 않는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끄러워하거나 생각이 창피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그런 네, 체면을 예, 계속 예. 걸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 요즘 벚꽃철이지 않습니까? 벚꽃의 꽃말이 삶의 아름다움과 덧없음입니다. 많은 실수를 했지만 벚꽃이 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처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잘못을 반성하고 시인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소통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이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재평가 얘기가 이제 나왔는데 박근영 씨가 한 말입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역사적 재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질문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저는 무죄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항상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지금까지 무슨 이야기들을 하셔도
그런 우리는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선고 당일에는 뭐 엄니를 보러 가시거나 할 계획이 있으세요? 네, 저는 그때 뭐 그것도 친족이라도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제 차례는 안 돌아올 것 같아서 네, 많은 분들이 가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역사적인 재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 그때 왜곡됐던 부분들이 다 밝혀질 거라는 걸 모두 그런 희망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지자들께서는. 네. 그렇게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네, 저 생각에 대해서 노영희 변호사부터 말씀 주세요. 이제 아무래도 형제 자매이니까 저런 식으로 우리 언니는 무조건 다 잘못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아마도 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정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김광석 전 부장님.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에 두 자매가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변화하는 걸 보니까 피는 물보다 진하는 거를 좀 느낄 수 있네요, 보니까. 그 동생 생각일 수만 있으니까 그건 아직은 예, 모르죠. 근데 어쨌든 이 박근영 씨는 저렇게 말하는 걸 보면 아버지 때부터 이런 생각을 갖는 것 같아요. 역사는 강자의 기록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승자의 기록이다. 또 승자의 기록이라고도 하죠. 근데 저게 정답은 원래 아닌데 역사는 바르게 기술해야죠. 과거와 현재, 미래의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그런데 그런 생각을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시 강자가 되면 재평가가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제기를 모색하려는 게 아직도 심리 속에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요즘 노래 제목 말 맞다나 뒤늦은 후에는 그 부분은 번복될 수가 없는 거다. 진수희 전 의원님. 네, 저 박근영 씨의 얘기는 가족이나 지지자의 희망사항이라고 보고요. 역사적으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별 차이가 없을 듯합니다. 간단히 항의해 주셨고 송문희 교수님. 저는 역사적으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 엄청난 디딤돌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탄핵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국민의 위임한 권력을 벗어났을 때 국민이 다시 소환할 수 있다. 그래서 배를 띄우는 것도 국민이지만 배를 뒤집는 것도 국민이다. 이런 어떤 역사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속에 살고 있구나라는 걸 아예 느끼게 해줬다. 네, 그렇습니다. 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순실도 재판이 지금 최순실은 1심 끝나고 벌써 이제 2심이 시작이 됐는데요. 국정기획을 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저 최순실 씨는 국정농단 사건 기획됐다 이렇게 기획서를 변함없이 주장하고 있습니다.